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추가 보충 질의를 할 텐데 저도 하나 좀 질의를 좀 하려 합니다.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정선 교육감님, 예. 최근에 보도가 돼서 많은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던 건데요. 성비 교직원이 655명 중 44%가 직위 유지가 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 5년간 성비로 수사 개시 통보된 학교 교직원은 총 65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가 아니라 전국에. 이 중 44%가 직위 해제 없이 동일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비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가해자가 계속 교직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게 일반 직장 내가 아니라 학교와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교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무엇을 좀 더 지적하고 싶냐면 44%가 직위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충격적인 상황인데, 광주교육청은 이 44%보다 더 높은 성비 수사 개시 이후에도 직위 유지 교직원이 12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징계 비율이 66%. 광주교육청에서 성비로 수사 개시가 통보된 교직원은 총 24명인데 이 중 절반인 12명, 50%가 직위를 유지한 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는 44%인데 광주는 50%예요. 직위 유지 12명 중 징계가 8명. 징계는 정직 4명, 해임 1명, 견책 3명, 기타 1명, 미징계 3명. 직위를 유지한 교직원의 3분의 2, 66%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비위 행위 유형에는 뭐 동료, 교직원 성희롱, 외부인 성추행, 부서 내 성적 언행,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정말 경악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 드렸죠. 이걸 제가 공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자료를 드렸습니다. 직위 유지 사례 1, 2, 3가 있거든요. 총 3가지가. 혹시 그 자녀 있으신가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 없으세요? 아니, 자녀가 있으시냐고. 예, 다 컸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네, 뭐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직위 유지된 사례, 학생 대상의 성희롱, 성추행, 초등학교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분들을 아직도 직위를 유지한 채 교사 활동을 인정하는지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만약에 나의 자녀라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내 딸, 내 아들이 이런 성희롱을 당했다면 교사 직위를 유지시켰겠습니까? 제가 아까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온정주의거든요. 이것이 그냥 교사 내에 그냥 우리끼리의 카르텔이에요. 봐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지금 직위 유지 사례 중에 1, 2, 3 내가 진짜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냥 가장 이거는 말씀드리기, 그냥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량으로 학생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손잡았으니까 뽀뽀할까? 만약에 내 딸이 교사가 차에서 딸 배웅해주고 있다고 해놓고, 야, 내 차 타는데 나랑 뽀뽀 한번 하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교육계 인사들, 네? 가만히 계실 거예요? 이 시스템을, 직위 해제에 대한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은 직위 유지 사례 3을 보시면 교사가 신체 한 부분을 직접 언급하면서 막 쌍욕을 합니다, 학생한테. 그런데 그런 학교 교사가 그 학교에 머물고 피해 학생이 학교에 머물다가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김승희 의전비서관 초등학교 3학년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계가요, 이런 성희롱, 학교 폭력이 가해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학폭위원들도 힘있는 권력층, 기득권들에게 또 힘있는 사람들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관 변호사가 중심으로 학폭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의 여러 성비위 또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교육청 내에 나름대로의 교사들의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다는 그런 국민들의 공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지금 따지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지금 이 현실을 광주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일단 직위 해제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학생들이 사안 분리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학교장이 그러니까 직위 해제를 결정합니다. 제가 이러면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말 제가 이성을 좀 잃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공감 능력이 없는 발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에게 직접 성추행을 한 교사랑 학생이 분리조치가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도를 운운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공감 능력이 없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을 하면 제도를 개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이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돌아가서 바로 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책임감을 갖고 그런 태도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마련 안 됐더라도 일단은 교육감으로서 그 책임을 절감하셔야 돼요. 당연히 절감합니다. 근데 그 지금 태도가 먼저 얘기했던 건 시스템의 부재라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학생들 한 번이라도 만나서, 학부모님들 만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제가 이 교육감님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들을 살펴보고 점검을 했다 그러면 그나마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습니다. 아무런 점검도 안 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은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는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광주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44%가 여러 가지 수사 중인 교사들이 아직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정성 교육감님만 이 책임을 제가 이렇게 전가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여기 계신 모든 교육감님 또 교육계 공직자들, 대한민국의 교육부 모두 책임져야 될 거고, 일부 국회 우리 교육위원들도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제도적인 점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감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법 테두리에서 그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는 긴급적인 어떤 응급 조치라도 취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태연하게 이거에 대한 제도 마련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 하루하루 고통받는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감님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것은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 당장 좀 점검해서요. 전국에 지금 피해자가 몇 명이냐면, 피해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안 났지만 성비 교직원 655명 중 44%가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직위 유지된 44%에 관련된 피해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분리조치가 됐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평화로운 국정감사장에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이고 모든 책임이 우리 광주 교육감님한테 있다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한 좀 부적절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정성 광주 교육감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교육위원들의 책임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깊게 좀 고민을 해주시고 빠른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